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 보시면은 막 핫하죠. 명장님하고 그 모트라인하고 뭐 노벅스님하고 막 오일이 감소가 왜 했느냐 막 싸우잖아요. 저는 거기 싸움에 이렇게 들어갈 생각은 없고요. 저는 이제 어떤 건지 설명을 해드렸고, 이걸 보다 보니까 재밌는데, 이분 그 데드 형이라는 분, 이분 채널이 이제 구독자가 저랑 비슷하시던데 모르시는 분들은 구독해주세요. 이분 현대자동차 출신이신데 이제 가발 쓰시고선 하시는데, 이분이 제 채널을 리퍼 하시면서 차미생 유튜버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서 내가 좀 갖고 왔어. 간극은 왜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를 인부하셨길래 이거를 쭉 보다가 재밌게 보다가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 현대자동차 출신이니까 현대자동차에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야 잠깐만, 이거를 여러분들은 브로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브로들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좀 갖고 왔는데, 이거는 엔진 오일이나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뭐 명장님이 맞았느냐, 모트라인이 맞았느냐, 뭐 노보스가 맞았느냐 싸우시냐고 저를 생각하시고 들어오신 분은 안 보셔도 돼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현대자동차 같은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신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얘기 드리면은 뭐 이제 이런 거죠. 원래는 여기에 관통형, 비관통형 홀이 4개가 있었는데 이게 8개로 관통형 홀로 바뀌었다라는 거를 이제 모트라인에서 지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뭐 피스톤을 바꾸는 가격이 비싸냐 이러면서 막 싸우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영상을 많이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뭐예요? 러닝 체인지 얘기를 해요. 이게 러닝이 이 러닝이 있고 이 러닝이 있는데, 한국말은 다 리얼밖에 없으니까 러닝 체인지를 하는데, 양산도 중에 하는 걸 러닝 체인지라고 한다. 이게 현대자동차 다니니까 이게 아시는 얘기인데, 이 러닝 체인지는 크리티컬 문제가 없으면 절대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왜 안 할까요? 비용이 들잖아, 그죠? 러닝 체인지는 뭐냐? 이 양산하다가 큰 문제가 생긴 거, 이런 거 같이 엔진오일 같은 문제로 떠들썩 하잖아요. 지금 막 뭐 국회의원 막 감사 나오고 막 유튜버들 싸우고 막 이러니까 뜨끈뜨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경을 안 할 수가 없고 빨리 개선을 해야 되죠. 빨리. 우리나라가 지금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는 이 빨리빨리 지금 뭔가를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양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변경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변경이 들어간다. 일단 문제는 뭐예요? 엔진 오일이다. 그러면은 자, 엔지니어들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하느냐? 야, 변경해야 되는 거, 개선해야 되는 거 옵션을 다 갖고 와봐. 다 갖고 오죠. 그다음에 이렇게 갖고 오면 이 각각의 옵션들 한 뭐 5가지 옵션이 떴다 그래요. 그러면 각각의 옵션들마다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시험 평가를 해가지고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 돈이 나오겠죠. 돈이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험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시험 평가를 그냥 이렇게 야 이거 구멍 뚫으면 될 것 같아. 이거 지금 뭐 구멍으로 싸우시는데, 야 구멍 뚫으면 엔진 오일이 감소할 것 같아 해가지고 그냥 뚫어서 나오겠어요? 안 되죠. 이게 구멍을 뚫었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증을 이게 안에 해가지고 나왔는데 안 되면 안 되니까, 이 검증을 빠른 시간 안에 하느라고 엔지니어들 어떻게 됩니까? 집에 못 가요. 집에 못 가고 야전 침대 같은 거 갖다 놓고 이제 자면서 하는 거예요. 시험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차도 시험을 띄어야죠. 실차 하는 애들도 동시에 시험 띄고, 테스트하는 사람들은 다이노에서 시험 띄고 해가지고 지금 땅 바꾼다. 야 지금 구멍 뚫어 해가지고 나오기까지 이걸 검증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300시간 내구가 필요합니다. 3000시간 내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뭐 3개월 걸립니다. 이러면은 엄청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이건 안 돼. 3개월로 했다가는 야 이거 우리 너무 큰 문제가 돼. 그러면은 이걸 줄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런 러닝 체인지를 잘 안 하는 겁니다. 잘 안 하는데 한 거죠. 따라서 이렇게 큰 문제도 아니고서는 원래 하면 안 되는 옵션인데, 딥스틱.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일어난 상황을 보면은 딥스틱 게이지도 바꿨죠. 딥스틱 게이지도 길게 바꿨고, 어디 싸우는 거 보니까 이렇게 옆에 그 게이지 들어가는 그 루트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길게 그 관도 해서 더 길게 늘어진다고 바꿨다. 뭐 2가지나 바꾼 거죠. 1가지 바꿨고 2가지 바꿨고 3가지 홀도 뚫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보강하는 것까지 웨이트도 늘어났죠. 그래서 4가지가 늘어났죠. 4가지가. 이렇게 4가지가 늘어났다.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어떤 옵션을 적용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가를 보고, 그 효과에 따른 곱하기 비용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시험 평가를 해가지고 출시를 해야 되는데, 각각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데까지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게이지를 늘리면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무게를 늘리면 어떻게 될까? 구멍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 뭐 관통형 홀로 하면 어떻게 될까? 비관통형 홀로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엔진을 만들어서 시험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조건이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출시가 돼 이렇게 빨리 그것도 되게 빨리 나왔다는 게 저는 조금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시죠? 이런 네 가지의 가능성이 있으면 이 중에 한 가지 가능성만 바꿔야 돼요. 그러고선 시험. 그 다음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얘는 가만히 놔두고 얘를 바꾸고 여기에서 얘를 바꿔가지고 시험. 왜냐면 두 가지를 동시에 바꾸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두 가지를 같이 바꾸면 얘 때문에 좋아졌는지 얘 때문에 좋아졌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걸 DOE라고 하는 거거든요. 변인 통제. 변인 통제를 해야 돼요. contributing factor를 컨트롤링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 DOE를 짤 때도 이런 식으로 짠단 말이야. 야, 얘 하나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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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우린 이런 조건만 한번 시험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많은 게 나와서 나온 것 같은데 너무 지금 좀 서둘러서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러닝 체인지가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자동차 회사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분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담당차가 조인트를 몇 번 까였을 것 같다. 그리고 내리갈굼을 지은 니은 당했을 것 같다. 부품이 한두 개요? 아니요. 3만 개, 4만 개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사실 엔진 엔진 오일 막 이런 것 때문에 문제지만 이런 일은 자동차 회사에 있으면은 비일비재합니다.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 많습니다. 왜냐면 현장에서 필드에서 문제가 터지면 이게 고품 분석이 돼가지고 뭐 QA로 오고 QA가 오면 다시 엔지니어한테 와가지고 야 이거 개선해, 그래서 개선해가지고 가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지금 이거는 이제 큰 뉴스가 터진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간 이런 비일비재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품질 발생이 됩니다. 보고가 접수되죠. 보고가 접수되면 문제 분석을 들어갔는데 누가 접수를 하느냐, 보통은 품질팀에서 접수를 합니다. 품질팀에서 야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하고 필드에서 되게 많이 들어오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커뮤니티 보배드림이라든지 뭐 클리암 그런 데에 이제 커뮤니티를 자꾸 보시고선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너무 시끄러워지면은 잠잠하게 하는 대민 업무들을 하시죠. 그래서 이거 들어오면은 설계팀하고 시험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야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초기 대응을 하세요라고 이제 의뢰가 들어와요.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아무튼 품질이 설계한테 야 제대로 만든 거야? 설계가 제대로 한 거야? 그다음에 야 시험 평가는 문제 없었어? 뭐 이렇게 하고 시험 평가는 설계한테 야 이거 이렇게 되는데 뭐 설계는 시험 평가한테 뭐 야 시험 걸기는 어떻게 나왔어?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지금 엔진 오일이 감소하니까 엔진 오일 가지고 스마트 스트림 엔진 가지고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언론에 불려나가가지고 청문회 하고 막 이러니까 품질이 분명히 설계나 시험 평가 이런 애들한테 연락을 이렇게 야 설계 이거 왜 이래? 설계 이거 제대로 설계한 거야? 이제 이러는 거지. 그럼 설계는 뭐라 그러냐? 시험 평가한테 야 문제 없었지? 옛날에 그 시험 평가 했잖아. 시험 평가라고 하면은 시험 평가는 데드형 얘기도 잘 나와요. 뭐 데스밸리 같은 데도 가지만 다이노라고 엔진만 떼어가지고 주구장창 막 1000시간 2000시간을 막 돌린다고, 뭐 10,000시간도 돌리고 사람 엄청 많아요. 이거 돌리는 수만 시간을 뛰었는데도 문제가 없었는데, 그죠? 실차에서도 엄청나게 오래 뜨죠. 실차에서도 엄청 뛰었는데 야 문제 없었지 그때. 시험 애들 문제 없었단 말이야. 뭐 몇만 킬로를 뛰고 뭐 10만을 넘게 뛴단 말이야. 10만을 막 가업 조건으로 막 뛰었는데도 문제가 없었단 말이야. 설계도 문제 없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얘네들이 뭐라 해요? 다시 여기에 빠졌는데 생산기술 생기라고 하고 생관이라고 하는 애들한테 야 잠깐만, 야 양산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야? 양산이? 그럼 이제 서로 이제 싸우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한국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런 테이블이 많죠. 여기 이제 장이 앉으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앉으시죠. 미국은 보통 이렇게 앉는데 한국은 이렇게 이제 각각 팀의 장들이 이렇게 앉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품질팀 아저씨, 여기는 뭐 이제 생산 쪽 아저씨라고 하면 이제 아주 높으신 분, 뭐 전무님 뭐 이런 분들, 상무님 이런 분들 나오시죠. 높은 사람이 가야 돼. 왜냐면 이제 또 계급으로 까거든. 계급으로 또 막 싸우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구매도 있구나. 구매, 시험, 이제 이게 급수로 이제 싸운단 말이야. 여기에 가면 이제 고성이 막 납니다. 야, 너무니 삐리리야. 뭐 이제 막 여기에 아직 구매 업체는 여기 잘 안 끼죠. 여기는 일단 내부 사람들만 먼저 끼고요. 이제 막
엄청 회장님이 여기 아는 경우도 있고 사장님이 아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이제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야이씨 막 이러면은 이제 막 으악 소리야 진짜 누가 잘못한 건데 말이고 막 책상 빵빵 치고 여기에 엄청나게 고성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성이 네가 잘못했네 저기 잘못했는데 여 사람 뭐 야 그 회장님 앞에 두고 그게 할 얘기야 이 삐리야 뭐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제가 해본 건 아니고요. 저는 여기서 구경을 한 입장이었다. 그러고 이제 회장님 가시면 회장님 있으니까 이제 말 못하고 이제 팍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나오면은 또 회장님 이제 먼저 가시잖아요. 사장님이나 가시면은 에이씨 빨리 찾아내. 그러고서 이제 가시면은 이제 뭐 여기 상무님이나 전무님이 아니 그 회장님 계신데 또 그 앞에서 면전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막 이제 지금 이제 뭐 엔진 고치고 뭐 이런 문제는 더 올라가서 이제 막 인격 싸움으로 막 돌아가죠. 그러니까 막 본론이 아니 여러분 지금 엔진을 고치자고 나온 건데 엔진 지금 해결책을 나온 건데 이걸 가지고 또 싸우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또 싸우고 들뜨고 이 중에서도 예를 들어 뭐 상무가 좀 머리가 좋아서 일찍 상무된 사람 있잖아요. 그 상무는 또 나이로 또 뭐 보통 이제 생산 쪽에서 오신 분들은 나이가 많아. 이 나이가 엄청나게 또 야 네가 뭘 알고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런 일들이 보통은 회사 뒤에 있습니다. 지금 유튜버들이 지금 막 싸우고 현대는 왜 가만히 있느냐 뭐 얘기하지만 회사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싸움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건 이제 뭐 속 얘기고 이제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자꾸 이런 얘기 하죠. 현대는 왜 가만히 있느냐 자꾸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냐 이러는데 아니에요. 현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지금 뒤에 엄청나게 지금 엄청 시끄러워요. 죽어나고 있어요. 알고만 계세요. 오케이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좀 궁금한 것들 좀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현재 문제는 이제 식스시그마라는 게 있는데요. 자동차 엔진 제가 뭐 엔진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니까 엔진 완전히 그쪽 설계하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아씨 좀 잘못됐는데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뭉뚱그려서 얘기할 테요. 근데 잘못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블록이 있고 그죠? 블록은 주물일 거 아닙니까? 주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가공품이 있죠. 그죠? 가공품이 있는데 식스시그마라는 게 등장합니다. 뭐냐면은 구멍과 이 피스톤 안의 상관관계가 하나하나의 단품을 자르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뭘 만들어 알루미늄 봉 얘기합시다. 알루미늄 봉을 이 정도 두께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마이크론 단위로 하니까 11.234mm로 깎아라. 이거를 깎아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11.234mm로 깎아라라고 설계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설계가. 그런데 이거를 직접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1.234로 깎으라 그러면 깎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공차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는 괜찮다. 0.02 정도는 괜찮다라고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깎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다 플러스 마이너스 0.02 안에 다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아주 정확하게 들어온 놈과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은 놈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런 애들, 요런 3포가 있는 애들, 얘네들이 문제예요. 요런 거 이제 맥스값과 민값이 있단 말이에요. 요런 애들이 가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공차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중요한 톨러런스 스택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스톤은 0.02mm 그 오차로 만들었는데 얘만 열 팽창에 의해서 0.02mm의 간극을 받아줄 수가 있는데 얘의 그 다음 얘를 받아주는 그 실린더 블록에 또 구멍을 뚫잖아요. 그 실린더 블록도 공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구멍 뚫는데 그죠? 이 구멍은 예를 들어서 11.250으로 깎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도 분명히 11.25 이게 7이 있고 3이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죠? 얘도 이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톨러런스 스택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사실은 이게 판단하기가 사실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그 유튜브 우리 명장님 같은 어디 보면은 버니어 캘리퍼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쫙 재잖아요. 야 이거 너무 두꺼운데 이거 너무 큰데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공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안 하고요. 이런 거는 이제 정비소에서는 어떻게 툴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톨러런스 스택업 이런 거 하고 설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대로 양산이 됐는지 아까 전에 설계치가 있고 설계치가 제대로 양산이 됐는지를 체크할 때는 보통 CMM 아니면 3D 스캔
이런 걸로 해가지고요. 전체적인 곡률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낼 수도 있잖아요. 심각하게 그려드리면 피스톤이 원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쟀는데 거리는 제대로 나왔는데 찌그러져 있어. 그러니까 이런 평평도, 이거 뭐라 그러지? 라운드. 어렵습니다. 이거 뭐라 그러지? 아니, 테스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오발이 이렇게 타원형 오발이 돼 있느냐, 오발이 아니냐,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어디가 먹었느냐,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하는데 한국말로 참 어렵네요, 이게. 아무튼 뭐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버니어 같은 걸로는 측정을 안 하고요. 아무튼 되게 다양하게 정확하게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데드 형이 얘기한 것 중에 특정 로트에서만 발생한 문제인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요거를 찾아내가지고 요것만 개선을 해주면 되니까. 요거일 가능성도 있고 요거의 가능성이 아닐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엔진의 블록이 있잖아요. 이 엔진 블록을 만드는 게 주물이에요. 쇳물을 붓잖아요. 이 쇳물을 붓는 그 날의 환경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이 블록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랑 B라는 업체에서 주물 업체가 달라. 그러면 얘네 둘이 나오는 이 조건이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은 거를 가지고서 만들어도 그 다음에 금형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분들 똑같이 설계랑 아까 전에 생산이랑 싸운다 그랬죠. 설계랑 생산이랑 싸우는데 설계는 분명히 설계한 거 아까 전에 소규모로 DVPB 뜰 때 이런 거 이제 검증 시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뜰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생산 양산 들어가서 문제가 된다면 볼트의 체결 토크 이런 걸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토크에 엄청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토크 얘기는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다음 주에 보니까 모비스 회사 생활하는 거 영상 나왔던데 그거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볼트 체결 토크 이런 걸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좌 볼트를 먼저 조였느냐 오른쪽 볼트를 먼저 조였느냐. 볼트가 예를 들어서 여기 6개가 있는데 이쪽 볼트를 먼저 조였느냐 이쪽 볼트를 먼저 조였느냐 볼트 체결 순서에 따라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드릴을 뚫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홀 가공할 때요. 여기 먼저 뚫고 여기 뚫고 여기 뚫고 해가지고 그때 뚫을 당시에 열의 전달이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거 있고요. 여기 먼저 뚫고 멀리 뚫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느냐 뭐 이런 드릴의 속도 그 다음에 드릴의 온도 몇 개 뚫으면서 쉬었느냐 절상류는 뭘 썼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다 조져봐야 돼요. 왜 설계할 때 설계한 엔진들은 프로토 엔진이라고 하거든요. 프로토 엔진은 문제가 10만 킬로 뛸 때까지 하나도 없었는데 왜 양산 들어간 거는 문제가 뻥뻥 나느냐 이런 거를 다 뒤져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골치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유튜버 분들이 막 이렇게 막 이거 왜 이런 거 왜 안 하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폴트 트리라고 하는데 폴트 트리 중에 몇 가지일 뿐이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면 설계랑 양산이 싸워야 되는 이 문제에서는 엄청 많습니다. 공장의 온도, 공장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엔진 블록 하나가 아주 한국에서 수십 년간 만들어내던 엔진 블록인데 이거를 미국 공장에서 만들었더니 계속 문제가 뻥뻥뻥뻥 나타난 거예요. 아니 반대로 미국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한국에서 이거 생산한다고 예를 들어 이번에 펠룰라이드 같은 걸 갖고 왔는데 문제가 뻥뻥뻥뻥뻥 나요. 왜 날까요? 왜? 이게 왜냐면 이런 주물 같은 거를 이거 주물은 아니죠. 이건 아변한 거. 주물 만들 때 들어가는 쇳물 있죠. 쇳물에 들어가는 쇠는 어디서 갖고 옵니까? 스크레이프 머터리얼이라고 하거든요. 스크레이프 고철이에요. 고철 그죠? 고철을 갖고 쓰잖아요. 미국 고철과 한국 고철의 품질이 달라요. 미국 고철은 순도가 너무 높아. 미국 고철의 순도가 높아서 엔진이 안 좋아. 또 한국처럼 약간 좀 불순물도 좀 많고 그래야지 되는 또 그 엔진 같은 게 있어. 아무튼 뭐 그래. 그래서 같은 엔진을 같은 금형으로 같은 설계도면을 가지고 만들었는데도 결과가 달리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FFT를 친다는데 FFT 친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거 쳐보면 주파수가 달리 나와. 돌아버리는 거죠. 주파수가 달리 나오면 뭐냐면 같은 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물의 원재료, 그다음에 가공기의 편차, 그다음에 또 게이지 RNR이 있어요. 게이지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측정하는 게이지마다 측정하는 게이지 있잖아요. 버니어 아니라고 해도 뭐 3D로 측정하는데 이 측정기 자체에도 오류가 있어. 돌아버리는 거야.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저도 이걸 잘 모르는데 이런 거를 경험 안 해보신 분들 유튜브나 어디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거 왜 현대가 왜 발표 안 하냐 왜 못하느냐 이러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겁나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특정 로트에서만 일어났으면 참 쉬운데 뭐 예를 들어 공장 A, B 공장 중에 B 공장에서 일어난 문제면은 잡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섞여 있으면 지금 연락 골 때려지는 거고 이게 또 테슬라 같이 OTA로
소프트웨어로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엔진이라는 건 소프트웨어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도 죽을 맛이죠. 아무튼가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느니 내가 잘못했느니 싸우고 지금 열심히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거라는데 제 생각엔 너무 빨리 나온 것 같아. 조금 더 천천히 나오더라도. 그래서 아무튼간 그렇게 해가지고 적용 가능한 옵션이 나오면 이제 DOE를 합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야 예를 들어서 뭐 딥스틱을 늘립시다. 딥스틱 길이를 늘립시다. 명장님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니 저는 누구랑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누가 맞다 그리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일들이 회사에 있다 그런 얘기 재밌게 들으시면 되잖아요. 딥스틱 게이지를 늘립시다. 아니면은 딥스틱 게이지가 들어가는 그 관로를 좀 더 길게 합시다. 뭐 이건 되게 창조적인데 그냥 뭐 오일 캐치 탱크를 달읍시다. 아니면은 홀을 4개에서 8개로 늘리고 뭐 관통홀을 뚫읍시다. 뭐 이런 식의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해가지고 나온 거를 DOE를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이제 적용 가능한 옵션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적용 가능한 옵션이 딱 나오면 자 딥스틱 게이지는 바꾸는데 얼마 들어요? 그거 하나 바꾸는데요 한 500원 정도 듭니다. 500원. 오케이 합시다. 500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뭐 경로 바꾸는데 얼마 들어요? 경로 바꾸는 데는 한 1,500원 이거 너무 비싼데 뭐 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한 다음에 야 이거 바꾸는데 얼마 정도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하세요? 그리고 이제 업체들을 겁나 이제 까시죠. 업체들이 이제 이거를 나오는 데까지 얘네들도 이거 만드는데 그렇게 쉽게 만드는 거 아니야? 뭐 금형도 바꿔야 되고 뭐 홀도 바꿔야 되고 막 하니까 이게 뭐 아무튼 까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것까지 그냥 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오늘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들하고 꼭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이야기.